조선시대 18년 동안 불가마 앞을 지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은 성격으로 악명 높았고 며느리를 매일 혹독하게 부려먹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가서 받은 항아리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며느리는 오열했습니다. 18년 동안 모질게 대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산골 사찰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옹기를 굽는 마을이었어요.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흙 냄새와 불 냄새가 골목마다 배어 있었죠. 연하는 그 마을에 시집 온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20에 시집 와서 이제 38이 되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패었고 손은 불에 대어 거칠어졌습니다. 오늘도 연하는 가마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가장 뜨거운 자리였습니다. 불길이 얼굴을 달구었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연하야, 불 좀 더 지펴라. 시어머니 백씨의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날카롭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장작을 집어들었죠. 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백씨는 마을에서 불같은 성격으로 소문났어요. 한번 화가 나면 주체할 수 없었고 며느리에게는 더욱 모질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죠. 저 시어미 밑에서 어떻게 살까? 가엾은 연하.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마루에 밥상이 차려졌어요. 백씨가 먼저 앉았고 남편과 시동생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국을 더 끓이고 있었죠. 연하는 또 안 오나? 백씨가 소리쳤습니다. 연하는 황급히 치마를 털고 마루로 나왔어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연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반찬을 집을 때도 눈치를 봤습니다. 백씨가 노려보면 손을 거두었죠. 며느리 주제에 배부르게 먹으려 들어 백씨의 한마디에 연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았어요. 18년을 그렇게 참아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연하는 혼자 남아 그릇을 치웠습니다. 남은 밥을 긁어먹으며 물을 마셨죠. 그게 연하의 점심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가마 앞으로 갔어요.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장작을 계속 집어넣었죠. 땀이 눈을 찔렀지만 닦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연하야, 물 길어와. 백씨의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연하는 일어나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우물가까지 5번을 왔다 갔다 했죠. 물동이는 무거웠고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연하는 마당에 주저앉아 숨을 돌렸어요. 온몸이 무거웠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죠.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썰었어요. 칼질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무 때문인지 지친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연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저녁 밥상도 똑같았습니다. 연하는 마지막에 앉았고 가장 적게 먹었어요. 백씨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불씨를 지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왜 저렇게까지 모질까요? 연하는 알 수 없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았지만 백씨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연하는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씨가 어둠 속에서 깜빡였죠. 꺼질 듯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시집 온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어요. 기침이 멎지 않았고 얼굴은 날로 파리해졌습니다. 연하는 밤낮으로 간호했어요.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등을 문질러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은 깊어만 갔죠. 석 달 후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연하는 울지 못했어요. 백 씨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 씨는 아들의 주검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그저 차갑게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을 책임져야 한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백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죠.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백 씨는 더 냉혹해졌습니다. 새벽 4시면 연하를 깨웠어요. 가마불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들게 하지 않았죠. 불씨가 꺼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연하야, 불 빨아. 한밤중에도 백 씨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연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가마 앞으로 가서 장작을 집어넣었죠. 불길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가마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하의 마음은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연하도 물을 기르러 왔었어요. 안악들은 연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참 가엾어. 백씨 시어미 밑에서 어떻게 견디는지. 남편도 일찍 보내고 이제 혼자서 저 고생을. 연하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와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저 동정의 눈빛만 보낼 뿐이었죠. 연하는 물동이를 가득 채워 돌아왔습니다. 어깨가 무거웠고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백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이나 해. 백 씨는 돌아섰어요. 연하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저렸지만 참았죠. 날이 갈수록 백 씨는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새벽엔 가마불을 지피고 아침엔 밥을 짓고 낮엔 옹기를 나르고 저녁엔 빨래를 했어요. 밤엔 다시 가마로 가서 불을 살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잘 수 없었죠. 연하의 몸은 지쳐갔습니다. 손엔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꼬부라졌어요. 38배 나이에 이미 늙은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가마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죠. 이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어디든 좋았어요. 이곳만 아니면 됐습니다. 백 씨의 차가운 눈빛도 끝없는 일도 모진 말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죠. 연하는 다짐했습니다. 이 집을 나갈 수만 있다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어요. 조선 여자에게 집을 나간다는 건 죽음과 다름없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친정은 이미 오래전 끊어졌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백 씨가 들을까 두려웠죠.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뜨겁고 거세게 타올랐어요. 하지만 연하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죠.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백 씨는 연하를 불렀어요. 일을 시켰습니다. 연하는 묵묵히 따랐죠.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연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가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저 며느리 언제까지 저렇게 살까? 참 기가 막혀.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말로만 동정할 뿐 손을 내미는 이는 없었어요. 연하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스스로 견뎌야 한다는 걸 알았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연하는 다시 가마 앞에 앉았어요. 불을 지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연하의 마음속 깊은 곳엔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나가겠다는 그 작은 희망의 불씨였어요.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타오르고 있었죠.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하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백씨가 불렀어요. 연하야, 이리 와봐라. 연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마루로 갔습니다. 백씨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얼굴이었죠. 친정 가고 싶지 않으냐? 연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허락받지 못한 친정 방문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머님 정말 가도 됩니까? 가마 불 꺼지기 전에 다녀와라.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백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겐 그 말이 선물처럼 들렸어요. 18년 만에 처음 허락된 자유였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연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백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낡은 옹기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는 작았지만 묵직해 보였어요. 뚜껑이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표면엔 먼지가 앉아 있었죠. 오래된 항아리였습니다. 이걸 내 친정 어머니께 전해드려라. 백씨가 항아리를 내밀었어요. 연하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죠.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묻지 마라. 그냥 전해드리기만 해. 백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연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항아리를 품에 안았죠. 그리고 연하야. 백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절대 길에서 열지 마라. 친정에 가서만 열도록 해. 예, 어머님. 약속해라. 약속하겠습니다. 연하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백씨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더 이상 말이 없었죠. 연하는 방으로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입을 옷도 마땅치 않았어요. 가장 나은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래도 낡고 해진 옷이었죠. 항아리를 보자기에 싸서 등에 메었어요. 무거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18년간 온갖 짐을 저은 어깨였으니까요.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백씨는 마루에 서서 연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해지기 전에 돌아와라. 예, 어머님.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길은 멀었어요.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야 했습니다. 친정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렸죠. 연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18년 만에 보는 길이었어요. 나무들이 자라 있었고 돌다리가 낡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면서도 그리웠죠. 등에 항아리가 작고 신경 쓰였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왜 친정 어머니께 전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왜 길에서 열지 말라고 했을까요? 연하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했어요. 열어보지 않기로 한 약속이었죠. 산길을 오르며 숨이 찼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연하는 잠시 쉬려고 바위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항아리를 내려놓았어요. 햇빛에 비친 항아리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뚜껑은 단단히 봉해져 있었죠. 연하는 항아리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매끈했어요. 귀를 가져다 대보기도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무엇이 들었을까요? 곡식일까요? 아니면 장일까요? 혹시 돈이라도 들어 있을까요? 연하는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문득 뚜껑을 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살짝 열어보면 안 될까요? 백 씨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시 덮어두면 되잖아요. 연하의 손이 뚜껑으로 갔습니다. 손가락이 뚜껑 가장자리를 더듬었어요. 그런데 백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길에서 열지 마라.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연하는 손을 걷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죠. 항아리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등에 메었습니다. 일어나서 길을 재촉했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산을 넘자 마을이 보였습니다. 친정 마을이었어요. 18년 만에 보는 풍경이었죠. 연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우물도, 느티나무도, 돌담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연하를 알아보는 이가 없었어요. 친정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낡아 있었고 담장엔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연하는 숨을 고르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연하예요.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늙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연하의 어머니였죠. 연하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8년 만에 상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연하는 등에 맨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전해드릴 시간이었죠. 하지만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어머니와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시어머님께서 이걸 전하라고 하셨어요. 연하는 항아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아리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게 뭐냐? 저도 모릅니다.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항아리를 흔들어 봤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뚜껑을 열지는 않았죠. 나중에 열어보마. 너는 어서 가거라. 예, 어머니. 연하는 어머니를 안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18년 만에 만났지만 채 1시간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연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돌렸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연하는 빈손으로 산길을 올랐어요. 항아리를 전해드렸으니 짐이 가벼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깨가 여전히 무거웠죠. 아까 그 항아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지나치게 무거웠어요. 작은 항아리치고는 너무 묵직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기에 저렇게 무거웠을까요? 그리고 그 소리였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뭔가 단단한 것들이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곡식이나 장은 저런 소리가 나지 않았죠. 연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백 씨는 왜 항아리를 보냈을까요? 18년 동안 친정 가는 걸 허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보내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항아리를 들고 가라면서요. 연하는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항아리는 분명 무거웠습니다. 연하의 등을 짓눌렀죠. 2시간 넘게 그 무게를 견뎌야 했어요. 마지막까지 나를 짐짝처럼 부리려는구나. 연하의 가슴 속에서 원망이 치밀었습니다. 친정 가는 것도 온전히 허락한 게 아니었어요. 심부름꾼처럼 항아리를 들고 가라 했죠. 18년을 부려먹고도 모자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연하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가파랐어요. 돌이 많아 발을 헛디디기 쉬웠습니다. 연아는 조심조심 걸었죠. 그런데 자꾸 항아리 생각이 났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요?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또 뭐였을까요?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상관없었어요. 항아리는 이미 친정 어머니께 전해드렸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찝찝했어요. 항아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연아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해지기 전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백씨와의 약속이었죠. 산을 넘자 개울이 나왔습니다. 돌다리를 건너야 했어요. 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아침보다 더 거세게 흐르고 있었죠. 연아는 조심스럽게 돌다리에 발을 디뎠습니다. 돌이 미끄러웠어요. 물에 젖어서 이끼가 끼어 있었죠.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건넜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연아는 비틀거렸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몸이 기울었습니다. 철퍼덕 물에 빠졌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연아는 허우적거리며 일어났죠. 다행히 물이 깊지 않았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치마가 무거워졌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연아는 물에서 나와 두 개 주저앉았죠.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친정 한번 다녀오는 것도 이렇게 고되어야 할까요? 연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죠. 젖은 옷을 짜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해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아는 안도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백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연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죠.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백씨는 연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물에 빠졌구나. 예, 죄송합니다. 항아리는 잘 전했느냐? 예, 친정 어머니께 전해드렸습니다. 백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방으로 들어갔죠. 연아는 마당에 서서 백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항아리에 뭐가 들었는지 끝내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심부름만 시키고 끝이었습니다. 연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갔어요.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그날 밤 연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항아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무거웠던 무게, 달그락거리던 소리, 그리고 백씨의 차가운 눈빛.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어요. 연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답은 아직 멀리 있었죠. 며칠 후 연아는 다시 친정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너무 급히 다녀왔었어요. 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친정집이 너무 깨끗했어요. 18년이나 지났는데 담장도 튼튼했고 기와도 온전했습니다. 폐허가 되어야 정상이었죠. 연아는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집을 그렇게 유지했을까요? 돈도 없고 힘도 없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 달 백씨가 또 친정을 다녀오라 했습니다. 이번엔 항아리가 없었어요. 그냥 다녀오라는 말뿐이었죠. 연아는 다시 산길을 넘었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짐도 없고 어머니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친정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연하는 집으로 가는 길에 이웃집 앞을 지났어요. 마당에서 노인 하나가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연하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죠. 연하 아니냐? 또 왔구나.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노인은 연하를 가까이 오라 손짓했습니다. 연하는 다가갔어요. 내 집 참 잘 지켜지고 있구나. 예, 그게 이상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지하시는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시어머니께서 매년 옹기값을 보내셨다. 연하는 귀를 의심했어요. 예, 시어머니가요? 그래. 매년 봄마다 옹기를 보내며 돈도 함께 보내셨지. 집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연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 씨가 친정집에 돈을 보냈다고요. 18년 동안 계속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모질던 백 씨가 친정을 돌봤다는 게 말이 안 됐죠. 내가 직접 봤단다. 매년 봄이면 옹기 수레가 왔어. 내 어머니께 옹기를 전하고 돈도 주고 갔지. 노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연하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복잡해졌죠. 백 씨는 연하에게 친정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몰래 친정을 돌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내 시어머니는 마음이 깊으신 분이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18년 동안 모진 말만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부려먹혔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친정을 돌봤다고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게 틀림없었어요. 어르신,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히 내 시어머니셨어. 이름도 백씨라고 하셨고. 연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에게 인사하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머니가 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연하야, 또 왔구나. 예, 어머니. 연하는 어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담장도 새로 손본 흔적이 있었고 장독대도 정돈되어 있었죠. 어머니, 이웃 어르신이 그러시는데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매년 옹기를 보내셨다던데 사실인가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사실이다. 연하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백 씨가 친정을 돌보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시어머니께서 말하지 말라 하셨다. 너한테 알리지 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죠. 18년 동안 몰랐습니다. 백 씨가 친정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요. 연하가 모르게 조용히 계속 돌봐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연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백 씨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모질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연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증오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어머니께 항아리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항아리를 꺼내왔어요. 아직 열지 않은 상태였죠. 이제 열어봐도 되겠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궁금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꼭 알아야 할 것 같았죠. 어머니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은 단단히 봉해져 있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힘을 주어 비틀자 조금씩 풀렸습니다. 마침내 뚜껑이 열렸죠. 안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들이었어요. 작게 부서진 조각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던 거였죠. 어머니가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아래 종이들이 나왔어요. 여러 장의 문서였습니다. 연하는 손을 떨며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친정집 문서였어요.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였죠. 연하의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연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 씨가 친정집을 지켜준 증거였어요. 18년 동안 돈을 보내며 집을 유지하게 한 거였죠. 두 번째는 약감 영수증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병이 깊었을 때 쓴 약값이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했죠. 연하는 몰랐어요. 백 씨가 이 많은 돈을 약값으로 썼다는 걸요. 세 번째는 면천 서류였습니다. 연하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 연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내용이었죠. 백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백 씨가 자신을 풀어주려 했던 거였어요. 18년 동안 붙들어 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보내려 했던 거였죠. 마지막으로 접힌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백 씨의 글씨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죠. 불은 내가 맞을 테니 너는 밖으로 나가 살아라.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려 쪽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불은 내가 맞을 테니. 백 씨는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느리를 내보내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지, 조정의 법도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여자가 시집을 나간다는 건 죄였어요. 시어미가 며느리를 내보낸다는 건 더 큰 죄였죠.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그 불을 자신이 막겠다고 했어요. 연하만은 자유롭게 살라고 한 거였습니다. 연하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1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연하를 안아줬죠. 모든 게 오해였습니다. 백 씨는 모질게 굴었어요. 하지만 그건 연하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키려 했던 거였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혹독하게 대하면 연하가 떠나도 비난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불쌍한 며느리, 모진 시어미라는 평판을 만들어서요. 그래야 연하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연하는 항아리 속 물건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 문서들, 그리고 쪽지. 모두 백 씨의 마음이었어요. 18년 동안 불가마를 지키게 한 것도, 친정을 못 가게 한 것도, 모질게 대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하를 이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죠. 연하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백 씨를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백 씨는 여기 없었습니다. 저 먼 산 너머 옹기가마 앞에 앉아 계실 거였죠. 연하는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야 했어요. 백 씨에게 가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그 모진 말 뒤에 숨은 진심을요. 연하는 친정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백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18년 동안 몰랐던 진실을 알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마을을 걸었습니다. 옛 기억을 더듬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우물가에서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연하 아니냐? 많이 컸구나. 노파는 연하를 알아봤어요. 어릴 적 연하를 돌봐주셨던 분이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내 시어머니 말이다. 노파가 갑자기 백 씨를 꺼냈습니다.
연하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분 참 대단하시다. 몇 년 전에 여기 오셨을 때 보니 손이 온통 화상 자국투성이더구나. 연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이요? 그래. 가마불을 지키느라 손을 대셨다던데. 그래도 불을 끄지 않으셨다고 하더라. 노파의 말에 연하는 말문이 막혔어요. 백 씨가 손을 대면서까지 불을 지켰다고요. 가마불은 꺼지면 안 됐습니다. 옹기를 굽는 동안엔 계속 타올라야 했어요. 밤낮 없이 누군가 지켜야 했죠. 연하는 그 일을 맡았었습니다. 18년 동안 가마 앞을 지켰어요. 하지만 연하가 없을 때는 백 씨가 직접 지킨 거였습니다. 손을 대가면서요. 연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백 씨의 손이 떠올랐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었던 게 기억났죠. 그땐 몰랐어요. 그게 연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말이다. 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시어머니께서 옹기를 더 구우셨다더라. 밤마다 몰래 가마를 돌리셨다고. 밤마다요? 그래. 마을 사람들이 다 잠든 후에 혼자 가마를 지키며 옹기를 더 굽는다고 하더구나. 연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 씨가 밤에도 일을 했다는 거였어요. 낮엔 연하를 부려먹고 밤엔 혼자 일을 더한 거였죠. 왜 그러셨을까요? 너를 위해서겠지. 내가 떠날 때 가져갈 재산을 마련하시는 거라고 들었다. 노파의 말이 연하의 가슴을 찔렀어요. 백 씨는 연하가 떠날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옹기를 더 구워서 돈을 모았던 거예요. 연하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요. 연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노파가 연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 아니야. 그냥 표현이 서툴 뿐이지.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백 씨는 일부러 악역을 자처했던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연하 앞에서 모질게 굴었습니다. 그래야 연하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백 씨가 따뜻하게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연하는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정이 들어서 의리 때문에 평생 그 집에 묶여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백 씨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며느리가 자유롭게 사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연하는 노파에게 인사하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래, 다 알고 계셨다. 내가 고생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아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모질게만 대하셨을까요? 널 보내기 위해서였단다. 내가 이 집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셨어. 연하는 방으로 들어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들이 든 항아리였어요. 조각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조각 하나하나가 백 씨의 마음이었어요. 깨져야 했던 마음, 부서져야 했던 정이었습니다. 그래야 연하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연하는 항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무너져 내렸죠. 증오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백 씨는 모질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따뜻함을 차갑게 표현했을 뿐이었죠. 가마 불을 끄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불은 희망이었어요. 연하가 살아갈 희망이었습니다. 그 불이 꺼지면 연하의 미래도 사라지는 거였죠. 그래서 백 씨는 손을 대가면서도 불을 지켰던 겁니다. 연하는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안에서 쪽지를 다시 꺼냈어요. 백 씨가 쓴 그 한 줄을 읽었습니다. 불은 내가 맞을 테니 너는 밖으로 나가 살아라. 눈물이 쪽지를 적셨습니다. 글씨가 번져 흐려졌어요.
연하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백 씨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차갑게 대했지만 따뜻했던 그 마음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산 너머에 백 씨가 계셨습니다. 가마 앞에 앉아 불을 지키고 계실 거였죠.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야 했어요. 백 씨에게 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 모진 말 속에 숨은 사랑을요. 항아리를 다시 보자기에 쌌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이건 백 씨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소중히 간직해야 했습니다. 연하는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내 시어머니께 잘해드려라. 예, 어머니. 연하는 집을 나섰습니다. 항아리를 안고 산길을 넘었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백 씨를 빨리 만나고 싶었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백 씨가 왜 그랬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다 알았어요.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걸었습니다. 해는 저물고 있었지만 마음은 밝았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연하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빨리 가야 했습니다. 백 씨에게 말해야 했죠. 이제 다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요.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연하는 계속 걸었어요. 넘어지고 부딪혀도 일어나 달렸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엔 가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빛도 없었죠. 연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마 쪽으로 달려갔죠. 가마는 차가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꺼진 적 없던 불이 꺼져 있었죠. 연하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마루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어요. 백 씨는 없었습니다. 이불만 가지런히 개져 있었죠. 마을 사람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연하야, 내 시어머니께서.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흘 전에 돌아가셨다. 가마 앞에서 쓰러지셨어. 연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 계십니까? 이미 장례를 치렀다. 뒷산에 모셨어. 연하는 비틀거렸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백 씨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가마 옆에 옹기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새로 구운 옹기였습니다. 백 씨가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었죠. 연하는 옹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옹기는 완벽했어요. 균형도 좋았고 색도 고왔습니다. 백 씨의 마지막 작품이었죠. 옹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옹기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미안해요. 몰라봐서 미안해요. 연하는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터져나왔죠. 백 씨는 끝까지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연하가 진실을 알기 전에 떠나버렸어요. 마지막 인사도 없이 갔죠. 하지만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친정집 문서, 면천 서류, 그리고 이 옹기. 모두 백 씨의 마음이었어요. 연하는 옹기를 내려놓고 가마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재만 남은 가마였어요. 18년 동안 타올랐던 불은 이제 없었습니다. 연하는 장작을 가져왔습니다. 가마 안에 넣었어요.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씨가 일었죠. 연하는 불씨를 지켰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불을 키웠어요. 장작이 타올랐고
불길이 커졌습니다. 가마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연하는 불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불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백씨가 지켰던 불을 이제 연하가 지킬 차례였죠. 불은 꺼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연하의 손으로, 연하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백씨가 남긴 사랑은 꺼지지 않았어요. 이 불처럼, 이 온기처럼 연하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밤새 불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왔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죠.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백씨는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실 거였어요. 연하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자유롭다는 걸 아니까요.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백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꺼지지 않았어요. 연하가 지키는 한, 백씨의 사랑이 남아있는 한, 이 불은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